제4장 전선 및 기기기구의 보안 공사입니다.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전격 전류의 합이 50A 이하인 경우에 그 전격 전류의 합의 몇 배 견디는 전선을 선정해야 된가.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문제죠.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주어지고 전선의 굵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선의 굵기는 모타 전류가 주어진 경우 이 모타 전류가 50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유계수로서 여기에 이 전선의 허용 전류를 모타 전류의 K배 여유계수를 곱해주는데 그 여유계수에서 모타 전류가 50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유계수에서 K를 1.25로 곱해요. 근데 모타 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전류일 때는 여유계수를 1.1배를 곱해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0A 이하이기 때문에 몇 배를 곱해준다? 1.25배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요. 그때 전선의 허용 전류는 하고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허용 전류에 관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똑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타 전류가 50A를 초과하기 때문에 1.1배의 여유계수를 곱해서 그 전류에 견디는 전선을 선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도 같은 맥락의 문제죠. 전격 전류가 40A인 경우에 이때 전선의 허용 전류는 얼마짜리를 선정해야 될까?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구하기 위한 전선에 흐르는 전류, 그 허용 전류가 얼마 정도의 전류가 된다고 보고 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해야 되냐? 그 허용 전류는 모타 전류의 몇 배? 1.25 또는 1.1배인데 모타 전류가 50A 이하이기 때문에 1.25배를 곱한 50A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50A입니다. 그럼 전선의 허용 전류는 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뭐다? 1.25가 되겠죠? 답은 62.5A 이렇게 선정하면 되고요. 60A인 경우 전동기의 전류가 전선의 허용 전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50A를 초과하기 때문에 1.1배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66A의 허용 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100A입니다. 그럼 간선의 허용 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100 곱하기 1.1배가 되겠죠. 그래서 110A에 견디는 전선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자, 차단기에 관한 문제예요. 자동 차단기는 전동기 전격 전류의 몇 배를 표준으로 삼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를 할 때 차단기 달고 전선을 가져와서 모타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모타 전류에 이 전선의 굵기 허용 전류는 모타 전류의 여유계수 K 1.25가 될 때도 있고 1.1배가 될 때도 있죠. 그 전류에 견디는 전선을 선정해야 되고요. 이때 차단기의 이 용량은 이 모타 전류의 몇 배? 3배에 가까운 전류를 선정해 준 거예요. 원칙은 3배 이하의 전격 용량을 선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배가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전자개폐기의 열동 개전기, 이게 자동 차단기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동기 전격 전류의 몇 배로 조정하여 사용하느냐는 문제죠. 몇 배였습니까? 3배 이하의 동작하는 차단기를 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배 선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송용 차단기와 같은 맥락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차단기, 이거는 모타와 전동기와 전열기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용량은 얼마를 해야겠느냐? 얼마 이하의 전격을 가진 차단기를 달아야겠느냐? 그래서 모타 전류인 경우는 3배를 곱해주는데 전열기 부하는 곱하지 않고 그 전류를 다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타의 전격 전류가 30이니까 30A 곱하기 3배 더하기 5A 전열기가 2대니까 5 곱하기 2. 이때 이는 배수가 아니고 5A짜리 2대의 부하니까 10A의 부하입니다라는 의미하기 위해서 5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90이 되고 D의 값은 10이 되니까 100A의 과전류 차단기를 선정해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전류에는 곱하기 3배, 전열기 전류는 그냥 그 전류를 대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A 곱하기 3 더하기 전열기는 5A짜리 세대니까 5 곱하기 3. 이때 이 3은 여유 개수가 아니고 배수가 아니고 전열기가 세대입니다 했기 때문에 3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곱해져 있는 전동기의 전류에 3을 곱한 값은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구하니까 2, 3은 60A 더하기 3, 5, 15니까 답은 75A의 전격 전류 가진 차단기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저 앞장에 놓는 내용인데 여기 설려 있습니다. 금속 상자 계피라고 불리는 스위치는 뭐냐 물었습니다. 우리 커브나이프 스위치가 옛날에 나이프 스위치 해가지고 이렇게 차단기를 열고 닫는 커브나이프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게 노출부가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그걸 금속 상자 안에 이런 걸 우리는 뭐다? 금속 상자 계피라고 이야기하고 안전하다 해서 안전 스위치라고도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안전 스위치예요. 자, 저전압 차단 역할을 하는 보기구는 뭐냐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같은 MCCB는 정전이 돼도 이 차단기 떨린다 안 떨린다? 정전이 되어도 차단기가 온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은 바로 이 배선용 차단기 통해서 바로 전기가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 시에만 동작하는 차단기예요. 그래서 저전압이나 정전 시에는 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트 스위치를 쓴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MC의 주접점을 이용해서 모터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 MC를 동작해서 스위치를 달아서 정지 스위치 달고 해서 MC 전원부를 통해서 MC를 제어할까요? 그러면은 요거 눌려서 자기 유지시켜주고요. 눌려서 MC 전원부를 여자시키면 요 MC 접촉이 폐로가 돼가지고 모터가 기동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정전이 된다면 요 MC의 전원부로 가는 전기가 차단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MC도 복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전압시나 정전 시에 저 MC 전원부가 소자되어 MC 제품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전이 해제되고 전원이 들어오더라도 스위치를 눌려야만 MC가 투입돼서 부하가 동작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저전압 차단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스위치입니까? 마그네트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마그네트 스위치 뒤에 THR 열동 계전기를 달아서 그 회로를 여기에 달아준다면 정전이나 저자뿐만 아니라 과전류에서도 저 MC를 소자시켜서 회로를 부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하뿐만 아니라 정전이나 저지압 시에도 자동으로 차단하여 전동기의 수준을 방지해주는 스위치는 뭐냐? 원칙은 마그네트 스위치와 열동 계전기를 조합해야 과부하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의미상 마그네트 스위치로 본 거예요.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저전압시나 정전 시에 회로를 부하해주는 것은 마그네트 스위치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마그네트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죠. 그 다음 문제가 그 문제예요. 이 MC하고 열동 계전기를 조합해서 이 두 개를 한 개의 명칭으로 칭할 때 우리는 그걸 전자개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개폐기에 부착하여 전동기 소송 방지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뭐냐? 그래서 답은 TH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동 계전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한 것처럼 전자개폐라는 건 뭐냐면은 전자접촉기 MC 마그네트 스위치입니다. 이게 마그네트 스위치가 되는 거죠. 하고 열동 계전기를 조합해서 그걸 하나로 칭할 때 전자개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물었습니다. 퓨저는 과전류 시에 동작해서 전류를 보여준 거죠. 열동 계전기. 그리고
전동기 보호 회로용, 배송용 차단기 다 보호장치입니다. 근데 전동기 기동장치는 보호장치가 아니죠. 말 그대로 기동장치지 보호장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장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16번 문제. 지압 개폐기를 생략해도 무방한 개수는 나오겠습니다. 이게 한 번씩 나오죠. 개폐기를 달 수 없는 장소는 접지척, 접지선 또는 접지척 전선, 또 뭐였습니까? 중성선. 이거는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를 끊거나 흐르게 할 필요가 있는 개수는 당연히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장, 점검, 측정, 수리 등에서 결여할 필요가 있는 개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지에 근접한 개폐기인 경우 휴지의 전원층에는 개폐기를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네, 요 경우는 접지척 전선, 중성선이 아니라도 요 경우는 달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차단기가 있는데 이 차단기에 2차 측에 휴지를 달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퓨즈 같은 경우는 이걸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플러그 퓨즈라는 것은 전련체로 이렇게 도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걸 손으로 돌려도 이 전련체를 잡고 또 손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퓨즈는 직접 손으로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퓨즈를 교체할 때 이걸 손으로 잡고 돌려서 빼내더라도 직접적으로 그게 내 몸에 전기가 오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단에 개폐기가 없어도 전기가 퓨즈가 끊어지고 나면은 열어서 퓨즈 교체하고 다시 꼽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타입이 아닌 퓨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냥 잡으면은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단에 개폐기를 달아서 개폐기를 오픈시키고 퓨즈 교체하고 다시 온시켜서 정상적인 회로를 구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플러그 퓨즈를 사는 경우는 앞단에 개폐기를 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접지를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나오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기세를 아낀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전류의 대지 전압을 저하시켜서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개전기 동작을 확보해서 사고 시에 보호개전기가 동작해서 전기를 끊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전 방지를 위해서 접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상 전압 발생은 아니죠. 발생하는 게 아니죠. 이상 전압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접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중성점도 마찬가지 비슷한 경우에요.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락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상 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락 사고 시에 차단하기 위해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방지도 안전인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선을 붉게 하거나 복도체, 다도체해야만 전선에 전압을 걸었을 때 이 전압에 의해서 전기가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전선을 붉은 선을 써서 전압을 걸면 이 전기가 공간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코로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선을 굵게 하거나 복도체, 다도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송전솔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은 뭐냐 물었습니다. 목적은 안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상 전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선을 전량하는 것도 아니고요, 송정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전압 강화가 감소된다고 안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상 전압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성점 접지를 준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도 유사한 문제입니다.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부하 전류의 일부를 대지로 흐르게 함으로써 전선을 전략한다. 이런 전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지 전압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는 뭐냐 물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 전압이 변동된다고 뭐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별 안전에 문제 없어요. 전력이 변동된다고 안전에 문제 없고 전류가 변동된다고 안전에 문제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고압과 저압이混촉이 생기면 변압기가 있는데 요게 고압측이고 이게 저압측인데 이게混촉이 생기면 2차 측에 전압이 뭐가 된다?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측의 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 변압기 한 선을 땅하고 접지를 잡아준 걸 우리는 중성점 접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고자 공촉 방지가 아니고 원래는 공촉으로 인한 2차 측의 전압 상승 억제가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압 가공 전선의 한 선에 접지 공사를 하였을 때 이 전선을 어떤 전선이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변압기가 있고 고압축이 있고 저압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선을 땅하고 접지를 잡아주죠. 이걸 우리는 중성점 접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접지가 잡혀있는 이 전선을 우리는 접지가 잡혀있는 척의 전선입니다 해서 우리는 이 선을 접지척 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 전선을 우리는 전압척 전선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는 접지공사를 하였을 때 이 접지공사를 한 이 전선은 뭐냐 하기 때문에 접지척 전선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접지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 이게 접지죠. 접지는 땅으로 사고 전기를 빼주기 위한 게 접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얼마큼 사고 전기를 빨리 흡수해 주느냐, 땅으로 빨리 빼주느냐, 흡수해주느냐, 그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바짝 말라있는 모래 땅이라면 전류를 흡수를 잘 못하겠죠. 즉 전류를 전달을 못 시킬 겁니다. 그에 비해서 논처럼 축축한 그런 땅이라면 이 사고 전기를 땅으로 구석구석으로 빨리 보내줄 겁니다. 즉 방전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접지장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 땅이 가지는 장, 모래 땅이냐, 바짝 마른 모래 땅이냐, 축축한 흙땅이냐. 그래서 이 땅이 가지는 장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중성점 접지 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뭐냐? 아까 얘기처럼 변압기 한 단자를 우리는 접지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단자? 고압측입니까? 저압측입니까? 저압측 한 단자를 접지하는 걸 우리는 중성점 접지 공사라고 알겠습니다. 자, 접지극은 지하 몇 cm 깊이에 매설하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접지극을 매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구의 외함의 접지선을 가져와서, 이건 접지선이에요. 접지선을 가져와서 이 접지선은 녹색으로 전련 처리가 되어 있죠. 이걸 가져와서 땅에서 그 전기를 빼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접지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접지선은 전련 처리지만은 접지극은 도체입니다. 이 전기가 땅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걸 전열시켜 버리면 땅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도체예요. 근데 이때 이 새 나간 사고 전기가 다시 위로 올라오면 안 되겠죠?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땅 깊게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설 깊이는 75cm 이하의 깊이에 매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보호해주는 보관을 이렇게 설치해서 가져야 됩니다. 왜? 요 근처에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고 혹시도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련 처리가 되지만은 그래도 보관 안에 이어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보관의 범위가 지표상 상방향으로 2m, 아래쪽 방향보다 75cm는 보관 안에 이어서 접지선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문제는 접지의 매설 깊이니까 답은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자, 27번도 같은 문제죠. 그래서 접지근 지하 몇 cm 이상,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접지공사에서 이렇게 묻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접지선을 가져와서 땅에다 묻어두는데 이 접지극을 몇 cm? 75cm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땅에 묻혀있는 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관도 접지극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선을 가져와서 별도의 접지
그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수도 간에 연결시켜서 이 수도관을 통해서 사고 전기를 방전시켜주는 거죠. 이때 이 수도 간의 저항값이 원칙은 3옴 이하입니다. 근데 수3 해가지고 외우죠? 3옴 이하인데 이때 이 전선 수도 간의 굵기는 75mm 이상의 굵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하의 굵기는 접촉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접지 저항값이 이 수도관의 접지 저항값이 몇 옴? 2옴 이하일 때는 수도관이 75mm를 이하가 되더라도 무방하다는 거죠. 간으로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 2옴 이하의 경우는 어느 곳에서나 접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접지는 접촉으로 또 직배상 2m 부분에는 5개용 전련 전선을 사용한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3번에 접지선은 자 전선로의 중선선에 쓰라는 경우 2.6mm 이상의 접지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29번 접지장을 측정하는 측정기는 접지를 어디 합니까? 땅에다가 하죠? 땅에다가. 그래서 우리 땅을 우리 영어로 뭐랍니까? earth라고 해야죠. 그래서 땅의 저항값을 측정해서 우리는 그 접지장 측정기를 우리는 earth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접지장이나 전련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뭐냐? 피스톤 브릿지. 이거는 뭘 측정하는 겁니까? 피스톤 브릿지는 밑에 있는 것처럼 가는 전선, 즉 고장의 전선의 장을 측정하는 거고요. 매가는 전련장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홀라시 브릿지가 우리는 접지장이나 전액의 장을 측정됐죠. 그래서 코를 탱 불면은 끈적끈적 액체가 우리는 뭐다? 바로 전액이 된 거고, 그런 전액의 저항을 측정한 게 코 이렇게 해서 연관해서 암기 홀라시 브릿지가 전액의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다음의 검사 방법 중 옳은 것은 나오겠습니다. earth 테스트는 뭘 측정한 겁니까? earth가 땅이죠. 땅이니까 접지장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고, 검정기는 전압을 측정한 것이 아니고 뭐다? 전압의 유무, 전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통전 유무라고 해야죠. 그걸 측정하는 기계가 검정기입니다. 전압이 100V인지 200V인지를 측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매가로서 장을 측정하지 않고 전련장을 측정한 거죠. 피부까지는 전련장을 측정한 것이 매가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홀라시 브릿지로 접지장을 측정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32번 접지장을 측정한 방법으로 적당하지 못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못한 것을 묻는 거예요. 홀라시 브릿지 맞고요. 전압계와 전기계로는 안 되고요. 넘어가서 earth 테스터 맞죠? 땅의 장을 측정하니까 earth 테스터 맞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된 거예요. 자, 접지장을 저감시키는 대책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접지선을 가져와서 여기다 접지극을 연결해서 이 접지극을 통해서 땅으로 전기를 빼내는 거죠. 근데 이 접지극이 한 개보다는 두 개일 때가 좋은 거고, 병렬이가 적고, 이게 똑같은 개수라도 면적이 넓을수록 빠져나가는 면적이 넓을수록 접지장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접지봉을 여러 개를 연결하거나 또는 접지판의 면적을 넓히거나 근데 감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증가시키게 되는데 감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접지를 깊이를 깊게 하면 접지장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토양에 가진 저항값이 가장 접지장을 측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의 접지장을 작게 하기 위해서 토양의 우유 저항을 화학적으로 증감시키는 그 약재를 뿌려버리면 토양의 저항이 줄어서 접지장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자, 이게 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LA, 피레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레기. 그래서 사고 전기, 뇌 전기를 땅으로 빼주는 장치. 이걸 우리는 피레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35번 문제. 피레기 전격 전압은 얼마냐? 어디에 사용하는 25.9kV에 사용하는
배전솔로에 사용하는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냐 물었습니다. 18kV가 되겠습니다. 24kV 변전소입니다. 변전소의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물었습니다. 배전솔로에서는 18kV, 변전소에서는 24kV가 되겠습니다. 37문제, 기준 충격 전력 강도가 가장 낮은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선로에 여러 가지 장치가 달려 있는데, 이런 변압기도 있고, CT도 있고, PT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달리는데, 그 중에서 전기가, 이런 뇌 전기가, 큰 전기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그 기계를 통해서 전기를 빼주는 장치,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충격 전력 강도, 제일 먼저 깨져서 그 2차적으로 전기를 전달시키는 그러한 기구가 뭐냐. 이런 목적으로 다루게. 이게 깨지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깨서 피레기가 동작이 돼서 사고 전기를 땅으로 빼주는 거죠. 이러한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충격 전력 강도가 가장 낮은 것은 뭐다?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자, 피레기가 동작할 때 방정 중에 단자 진압의 파고값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방전돼서 전기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요 회로에 남아있는 전기, 이 전기가 높으면은 나머지 기계에 영향을 그대로 미치겠죠? 그래서 그 전압은 낮아야 되는데, 그 전압을 우리 뭐다? 제한 전압. 이 다른 기계에 미치는 영향을 요까지 미치면 안 돼! 라고 제한하는 전압에 대해서 제한 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한 전압은 가급적 낮게 설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피레기가 동작할 때 또는 방정 중에, 동작하는 방정 중에 이 선로에 남아있는 이 뇌전기의 최대값을 우리는 제한 전압이라고 하고, 이러한 제한 전압은 가급적 작아야만 다른 기계의 영향이 작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무엇을 설치하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가 있고, 변전소가 있고, 수용가가 있다면, 발전소 전기가 나오고, 변전소로 들어갔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또 나오고, 수용가로 들어가죠. 그래서, 발전구의 인출구, 변전소의 인입구나 인출구, 수용가의 인입구에는 뇌 전기를 맞았을 때, 이 전기가 발전소나 변전소나 수용가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달아준다? 피레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인출구에. 또는, 요 선로에 배납기가 달려있다면 이 배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 배납기 1차 측에 뭘 달아준다? 피레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전선로에 접촉하는 배중용 배납기 고압측 및 특볼값에도 이 배납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레기를 달아준다는 거죠. 자, 피레기를 설치하지 않을 때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것처럼 발전기나 변전소의 인입구나 인출구, 배납기의 어디입니까? 저압측, 고압측이 아니고 어디에? 고압측이죠. 저압측에는 달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고압측에만 달아준다는 거죠. 1차 측에만 달아준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수용가의 인입구 달아주고요. 또 특별고압 수용가의 인입구. 그래서 고압이나 특별고압 수용가의 인입구에는 반드시 피레기를 달아서 그 뇌 전기가 수용가로 들어오는 걸 방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과전류 차단기를 사용해야 되는 장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배납기가 있으면 2차 측에 보면 전선이 걸려있고 여기에 접지가 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접지척 전선이라고, 접지점이라고 얘기하고, 접지선이라고 그러고, 이걸 뭐다? 접지척 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돼가지고 전선이 나가고 요걸 묶거나 이러한 선을 우리는 중성선이라고 해요. 이걸 중성선. 여기에 또 N상으로 나가죠. 이렇게 중성선이. 요 중성선이나 접지선이나 접지적 전선은 뭘 달아줘야 된다? 차단기를 달아주면 안 됩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 이걸 설치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 전기로부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성선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상 전압이 발생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죠. 그런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면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차단기를 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접지선이라든지 중선선이라든지 접지적 전선에는 차단기를 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입선에만 차단기를 달아야 된대요. 자, 42번, 43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차단기를 달아야 되는 장소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접지적 전선, 중선선, 접지적 전선은 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에도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곳은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선선, 또 어디 있습니까? 접지적 전선, 접지선은 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